간밤 마감한 미국 뉴욕 시장의 심장 박동 소리 전해드리는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3대 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다소간 조심스러운 발걸음 여전히 떼고 있습니다. 지금 혼조세로 마무리를 한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목들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나갈 수 있을까요? 체린 앵커와 함께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중요한 물가 데이터를 앞두고 눈치를 좀 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수 종가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점이 끝끝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전일 종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이 가운데 이 7개 업종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유틸리티와 부동산, 소재 그리고 시클리컬까지 오늘은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GE 버노바와 테슬라가 상승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GE 버노바는 이제 지난주 분사를 완료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력 사업부입니다. 분사를 한 이후에 나흘간 계속해서 하락세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JP모건 측에서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시켜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목표가를 $141 수준으로 제시를 해줬고요. 그 덕분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그리던 GE 버노바가 오늘 6%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되면서 유틸리티 섹터를 견인해줬습니다. 부동산 섹터에서는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블랙스톤에 피인수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외신 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을 확인해 보시면 블랙스톤이 Air Communities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RC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고 풀 네임은 아파트먼트 인컴 라이트입니다. 이 블랙스톤이 이 ARC를 $100억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올 들어서 계속해서 내림세를 그려가던 ARC의 주가는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 상장 이래 최대 상승률을 바로 오늘 기록하게 됐고요. 이 소식에 여타 주거용 리츠주들도 동반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히트맵을 열고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거용 리츠주들 바로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EQR 혹은 아바론 베이 이런 대장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는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애널리스트 콜드를 받았던 종목들이 조금 여러 개 있었는데요. 4가지 종목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클리컬 쪽에서는 아마존이 모건 스탠리의 탑픽주로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목표가를 $200에서 $215로 높여 잡았고요. 새로운 서비스 비용 모델, 즉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이 모델이 앞으로의 수익을 개선시켜줄 거다라는 의견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번스타인 측 언더퍼폼 의견 재확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모델2가 물론 주가에 부스트를 주기는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은 아닐 거다 이런 의견을 전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머스크 CEO가 자신의 X에 로보택시 8월에 공개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서 5% 가까운 급등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도 소식이 있었는데요. 키방크 측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시켜준과 동시에 목표가를 $1,100에서 이제는 $1,200로 상당히 과감하게 높여 잡았습니다. 브로드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이치방크 측에서 매수 의견 재확인과 함께 신규 목표가 $1,500 수준을 제시해줬습니다. 이 소식에 브로드컴의 주가는 1.2%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336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 마켓무버스를 열고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TSMC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TSMC 애리조나 공장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외신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텐데요. 이 소식에 TSMC의 주가는 1%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42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섹터 내에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올해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 전체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데 지난 금요일에는 엑슨모빌이 사상 최고가를, 오늘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1.1% 오르면서 206달러 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현재 4월 20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만에 72,000달러 선을 오늘 장중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5%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락 특징주는 두 가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이튼의 경우에는 울프 측 투자 의견 하향에 따라서 오늘 1.4% 내림세를 그렸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상장 당시에는 주가가 80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X, 페이스북 등 더 영향력이 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겠냐, 이런 의구심이 최근 주가 하락의 배경이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8%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도 이어갑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봤습니다. 자, 간밤에는 TSMC 보조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아무래도 우리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에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NBC 기사로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의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더욱더 확장을 하고 보조금도 더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발표가 될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9,5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6억 달러는 TSMC가 미국에 세울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이며 추가로 50억 달러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예비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지원액 5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 이래 인텔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19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TSMC는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의 세 번째 공장을 추가로 지으며 당초 400억 달러였던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리 역사상 외국인 직접 투자로는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조금 규모는 6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칩스법의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자금을 자기 기업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어느 기업들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인텔이 확실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TSMC가 당초 50억 달러로 예상이 되었던 보조금 규모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66억 달러를 가져가게 됐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60억 달러 이상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저리 대출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삼성전자가 확보할 수 있을지까지 우리가 관건으로 좀 보면 좋을 텐데요. TSMC는 지금 대만에 있는 공장들을 계속해서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있죠. 대만은 아무래도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고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김에 애리조나주에 있는 공장도 추가적으로 증설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이 표도 함께 보시죠. 자, 마이크론도 함께 이참에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마이크론이 대만의 TSMC 지진 이후에 디램 가격 협상의 중단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10% 이상의 디램가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는 월터 블룸버그
블룸버그의 X 트위터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마이크론이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상승폭 반납을 하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테슬라 이슈입니다. 테슬라는 앞서서도 오늘 시장에 확연한 주인공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발표했던 로보택시 이슈를 과연 아이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장 마감 직후 오는 8월 8일에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는 소셜미디어 X글을 올린 데 힘입어 테슬라 주가가 5%가량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8.08달러, 4.9% 급등한 172.9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로보택시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월가에서는 머스크 CEO가 중국 판매 둔화 등으로 테슬라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따라 로보택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 도중 사고를 일으키는 등 문제에 따라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성공하기 힘들 거란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테슬라 효과에 힘입어 니콜라를 제외한 전기차 종목들도 일제히 힘을 받았습니다. 리비아는 3.37%, 루시드는 1.15%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아이비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단 오버웨이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10달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대비 많은 상방이 열려있는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이번 로보택시가 주가 반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테슬라의 좋은 호재들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약세 시나리오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전만 해도 테슬라의 판매량이라던가 인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랫동안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거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번스타인의 의견도 있습니다. 언더퍼폼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20달러, 현재 주가보다 한 50달러가량 낮은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차기 모델이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경쟁사 대비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쟁사로 제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중국의 비야디고요. 비야디에 비해서 로보택시의 전반적인 주행 거리라던가 가격 면에서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이체방크를 보시죠. 도이체방크는 AI 쪽에 방점을 찍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목표가는 따로 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가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머스크 CEO가 이런 의견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AI 관련해서 또 한 번 언급을 내놨습니다. AI가 7년 안에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 언급한 것이 전력 설비의 부족을 언급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일단은 보고 계신 이야기 상당히 좀 충격적이실 텐데요. 함께 보시죠. 제이미 다이먼 모건 스탠리 CEO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시장이 미국 경제의 연착륙 확률을 70에서 80% 정도 보고 있지만 그 확률이 훨씬 낮다고 본다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미국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지속적인 재정 지출, 세계의 재군비화, 글로벌 무역의 구조 변화, 녹색 경제의 자본 수요와 미래의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다양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다이먼 CEO는 이번 서한에서 회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 AI를 꼽았습니다. 다이먼 CEO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 수백 년간의 주요 기술 발명만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이먼 CEO의 말은 상당히 무섭게 들립니다. 기준금리가 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연준 내에서도 지금 신중론이 더욱더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와중에 연준 인사의 간밤도 발언 체크해 보시죠. 오스탄 굴숲이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올해는 투표권은 없고요. 대표적인 비둘기파 총재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죠. 연준이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얼마나 더 고금리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속에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이먼 CEO는 사실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굴스비 총재의 발언까지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자,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골드만삭스에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국가들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간밤에 유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반감기를 얼마 냅두지 않고 72,0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 가격은 여전히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흐름 2,338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